자, 6번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 가능 곡선 나와 있습니다. A에서 C점은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의 생산 조합이고요. 노동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미리 다 구해 놓읍시다. 자, 먼저 우리 절대의 한번 구해 볼까요? 절대의 선생님이 수업에서 이야기했는데 항상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나 혹은 표로 제시되어 있는 그런 수치들을 무역상에서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비교 우위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답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제시문의 조건에 따라서 비교 우위에 따라서 교역을 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절대우위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교역을 하는 나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무조건적으로 비교우위만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조건을 한번 잘 따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국가들이 두 개의 재화 생산에 있어서 절대우위에 따라 교역을 하는지 비교우위에 따라서 교역을 하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 주어진 조건, 제시문의 안의 조건에서는 뭐에 따라 교역을 한다라는 말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다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XZ 생산에 있어서는 어디가 절대우위가 있죠? 그렇죠. 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YZ 생산 한번 볼래요? 그렇죠. 갑국과 을국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YZ가 몇 개야? 다 똑같이 100개입니다. 그러면 갑국과 을국이 어쨌든 동일한 양의 노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생산할 수 있는 Y제도 100개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두 국가 중에서 어느 한 국가가 특별히 Y제 생산에 대해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Y제에 대한 절대 우위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비교 우위 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 우위는 마찬가지로 양모에 따라서 비교 우위를 기회비용을 구해야겠죠. 선생님 자꾸 단어가 헷갈리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양모니까 자, 먼저 값 x제에 대한 기회비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 그 다음 y제 이렇게 같이 구해볼게요. 자, x제에 대한 갑국의 기회비용 보겠습니다. 양모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죠.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갑국은 y제 1. 자, 역수치하면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Y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0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쓸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갑국, 을국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갑국 역수치하니까 똑같이 어차피 1입니다. 그쵸? 그러면 x제 한 개가 기회비용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보니까 그래프가 2분의 1로 줄은 거 보이세요? 기울기가? 그쵸?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x제 생산 50분의 100이니까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제 역수치에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특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y제 같은 경우에는 을국이, x제의 경우에는 갑국이 비교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x제 누구? 갑국. 그쵸? y제 을국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번 가겠습니다. 갑국은 x제 생산과 y제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 자, 우리 근데 y제 생산은 똑같이 100개이기 때문에 절대 우위를 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2번 갑국은 x제 100만 개와 y제 100만 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 생산이 가능한지를 먼저 보려고 하니까 지금 그래프에 10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항상 이런 선택지에 낚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지금 선택지에 나와 있는 100만 개와 100만 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프에 점을 찍어본다면 요렇게 파란색으로 선생님 지금 그리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죠? 자, 요렇게 여기에 찍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나와 있는 100과 y제 100은 그렇죠. x절편과 y절편의 위치에서의 생산량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x제 생산에 몰빵하고 y제를 하나도 생산하지 않을 때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x제의 개수가 100개라는 거고 반대로 x제 생산을 0개로 만들고 모든 가지고 있는 노동을
Y제 생산에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Y제의 수량이 100개라는 겁니다. 그러니 동시 생산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금 선생님 이제 굵기를 가지고서 선을 그려볼 건데, 자, 우리가 지금 갑구기의 생산 가능 곡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점이 찍혀 있죠. 우리 배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거는 그렇죠. 모두 다 생산이 가능하고 최대로 있는 자원을 최대로 다 투입했을 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점에 점이 찍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쵸? 그런데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는 거는 그쵸. 생산은 가능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여기는 지금 노동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노동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명을 다 투입해서 만든 게 아니라 더 적은 양의 노동을 가지고서 투입해서 생산을 한 그런 지점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점이 찍힌다라는 거였고요. 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파란색 점이 찍혀있는 생산 가능 곡선 바깥의 부분은 그렇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을 다 투입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생산이 불가능한 지점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생산 가능 곡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틀렸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의 의미에 있어서도 생산이 불가능한 지점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갑니다. 갑국과 을국은 모두 B점의 생산 조합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B점 지금 자,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갑국에선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을국 같은 경우에 어때요? 자, 우리 방금 선생님이 파란색 생산 가능 곡선 그리면서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빨간색으로 점이 찍혀 있는 B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생산 가능 곡선 바깥이니까 그렇죠. 생산이 불가능한 지점이다라는 거. 그럼 을국은 이 생산 조합점을 생산할 수 없겠죠. 괜찮으시죠? 자, 4번 갑니다. B점에서보다 A점에서 X제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제 양이 많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괄호 한번 쳐볼게요. X제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제. 그러면 얘는 뭐냐? 얘들아,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쉽게 따져보면, 자, B점에서보다 A점에서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해봅시다. 자, B점 어디 있어? 요거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A점. 그런데 지금 봐봐 얘들아. 지금 같은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 위를 지나가고 있는 점 A, B에 대해서 비교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직선에 어느 점이 찍히든지 간에 직선 상에 있는 점은 다 기울기가 어때 얘들아? 그렇지, 같을 수밖에 없지. 그쵸 얘들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의 값인데, 지금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어떻다는 거야? 그쵸, 항상 같은 크기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그쵸, 기회비용이 똑같은 지점입니다. 양이 많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C점에서보다 B점에서 Y제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X제 양이 많다 라고 나와 있는데, Y제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X제 마찬가지로 가로쳐서 자기의 의미, 그렇죠,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말하는 거죠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산 가능 곡선 그래프에서도 Y제 기회비용 구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그렇게 구하던가 아니면 그렇죠,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하고 나서 뭐 하면 되다? 역수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지금 다 똑같은 거야. 그쵸? 그러면 C점 한번 볼까요? C점에서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뭘까요? 포기해야 되는 거 X제 몇 개야 얘들아? 그치, 2분의 1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B점은 어때요? B점. 자, B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어차피 100개 100개 기울기 1이었으니까 역수 취해도 한 개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C점에서보다 그쵸, B점에서가 훨씬 더 포기해야 되는 X의 개수 한 개로 더 많죠.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괜찮죠 얘들아? 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생산 가능 곡선의 의미와 해석까지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좀 괜찮은 문제였어요. 아시죠? 기본 문제이면서도 꽤 괜찮았다. 오케이? 네, 자 한번 혼자서도 풀어보세요. 화이팅!